현대인의 10대 사망 원인 질환 중 아직까지 예방 치료 방법이 없는 알츠하이머. 퇴행성 뇌질환으로 뇌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단백질이 과하게 응집되면서 가속화되는 질병인데요. 기억, 지능, 인지 등 정신적인 능력이 서서히 저하되는 이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과감히 도전장을 내민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예방, 진단, 치료 세 가지를 모두 잡기 위한 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인천의 한 대학 캠퍼스. 많은 학생들로 분주해야 할 학교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개강이 미뤄져 한산한데요. 그런데 문턱이 닳도록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곳이 있습니다. 과연 이곳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해봤더니 화학생물학 연구실. 대체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화학생물학이란 화학적 방법을 이용해 생명체나 생물학적 현상에 접근하는 학문. 이 연구실에선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데요. 신약을 비롯해 조기 진단에서 예방까지 그야말로 알츠하이머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내기 위해 주말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실을 이끄는 중심에는 오늘의 주인공 김영수 박사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고 싶어 19년째 연구 중이라는 김영수 박사. 그런데 투명한 유리판에서 대체 뭘 보는 걸까요? 알츠하이머 형질전환 마우스의 뇌조직을 슬라이스 해놓은 거고요. 약물을 투약을 한 다음에 약물 투약에 의해서 알츠하이머 관련 단백질들이 변화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현미경용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쥐에게 약물을 투여했을 때 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건데요. 이를 보기 위해선 특수한 장치인 형광현미경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네요. 작은 녹색 점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점들 하나하나가 다 아밀로이드 플라크라고 하는 단백질 응집체입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분들도 뇌에 이렇게 아밀로이드 플라크들을 갖고 계시고 이 플라크가 있으면 알츠하이머 환자다라는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07년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발견한 독일의 정신과 의사 알로이스 알츠하이머의 이름을 딴 이 병은 아밀로이드 플라크라고 하는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뇌에 뭉쳐 병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쥐를 살펴보면 형광물질에 염색된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뇌 전체에 축적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정상적인 뇌에서는 뭉친 단백질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10년) 전부터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없애는 방법을 연구 중인 김 박사팀. 지난 2015년 마침내 신약 후보 물질을 찾게 됐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실험을 하다가 화합물 하나가 계속 데이터가 이상하게 나오는 겁니다. 해석을 할 수 없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원했던 답은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을 도와주지 않거나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을 도와주거나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을 방해하는 요 세 가지 답이 필요했는데 다른 답이 나오는 물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지? 이건 뭐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거 혹시 아밀로이드 베타가 뭉쳐져 있는 걸 풀어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걸 이제 구현을 해봤더니 실제로 그 아이디어가 맞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알츠하이머 형질전환 마우스한테 투약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봐서 입증을 하고 논문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극복할 새로운 물질을 발견한 김영수 박사. 그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혈액 진단을 위해서 그 혈액 단백질
알츠하이머병의 단백질은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백질들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고요. 신약 후보 물질을 활용한 이 장치의 원리는 검사 대상에게서 혈액을 채취해 2개의 샘플로 나눈 다음 이 중 하나의 샘플에만 신약 후보 물질을 넣어 뭉쳐있는 단백질을 풀어주는 건데요. 만약 알츠하이머병이라면 뭉친 단백질이 풀려 단백질 수가 늘어나 두 샘플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정상이라면 뭉친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병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 딱 시작해서 이게 치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년, 15년에 걸쳐서 이제 서서히 일어나는 병이다 보니까 빨리 찾아내면 빨리 찾아낼수록 치료나 예방법의 그 가능성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병원에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가셔서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보다는 증상이 나오기 전부터 혈액 진단처럼 건강검진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시료들을 사용을 해서 빨리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다면 한두 시간, 하루 이틀이 아니라 5년, 10년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5년의 연구 끝에 혈액 한 방울로 조기의 알츠하이머를 진단하는 이 방법은 유명한 과학학술지에 게재되어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뿐만 아니라 국내 한 회사의 계약 총액 40억에 기술 이전됐습니다. 향후 예상 수익 약 3,3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기술로 평가받았다네요. 금강산도 식후경.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김영수 박사가 찾은 곳. 학생들과 함께 모여 햄버거를 나눠 먹는데요. 평소에도 학생들과 허물없이 대하는 그의 태도 덕분에 이미 학교 내에서 인기 연구실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소문을 증명하듯 이곳에는 특별한 제자도 있는데요. 박사과정 대학원생 신지수 씨. 김영수 박사에게 배우기 위해 소속을 옮기는 중대한 결정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찾아뵈서 너무 약간 죄송했지만 아니야. 제가 연세대 임용돼서 오기 전에 그 키스트에 있을 때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키스트에서 원래 저희 밑에서 연구하면서 박사학위를 하려고 했다가 이 친구도 따라와서 다행히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여서 이제 여기서 연세대학교 약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또 어떤 네. 점이 교수님의 모습에 매력을 느껴서 아니면 존경을 하게 되죠?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처음에 꽂힌 거는 교수님 홈페이지. 우리 홈페이지가 너무 이쁘게 잘 정리가 돼 있고 우리 사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말 잘하는지 몰랐는데 워낙 과묵하셔가지고 잘 몰랐는데. 교수님 별명이 있을까요? 토토로. 교수님 토토로 잘해요. 교수님이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교수님 보고 토토로를 보고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토토로를 잘 따라하시더라. 혹시 보시게 된다면. 저작권 이슈로 이번 거는 패스하겠습니다. 교수님이지만 때론 친구처럼 든든한 힘이 돼주는 그의 리더십. 그 결과는 좋은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칠판에 국제 그 저널의 논문들을 이제 자랑 삼아서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쪽이 이제 가장 최근 논문이고 여기 있는 게 이제 그나마 이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논문에 해당하는 거고요. 연구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바로 이 논문들. 논문을 이리 전시해 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걸 보면서 아직 이런 논문을 게재하지 못한 대학원생들은 나도 저걸 내야지라는 그런 그 인커리지먼트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좋은 논문을 낸 대학원생들은 또 매일 아침에 올 때마다 이걸 보면서 이 자부심, 뿌듯함도 느낄 것 같고 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붙여놓은 거고요. 지난 1년 동안 김 박사 팀의 실험실에서 낸 국제저널의 논문만 무려 12편. 한 달에 한 편씩 질과 양에서 밀리지 않는 연구 성과입니다. 잠깐 오피스로 네네. 같이 가시죠. 학생들의 뿌리가 돼주고 있는 김영수 교수. 그의 뒤에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습니다. 발신 논문 이 실험하는 동안 바로 아내 김혜연 씨인데요. 알츠하이머 연구에 빠져선 안 될 조력자입니다. 김 박사와 학생 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아내는 학생들의 실험을 관리하며 그의 손과 발이 돼주는 든든한 연구 교수이자 동료입니다. 포리는 CAA 쪽. 그런데 남편의 연구원으로 함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어떨 땐 또 너무 섭섭하리만치 또 막 이렇게 가족 같지 않게 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되게 섭섭할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일하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이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게 오랫동안 같이 일해도 문제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2006년 김 박사와 아내는 키스트에서 동료로 첫 인연을 맺었는데요. 4년의 연애 끝에 2014년 결혼해 새 돌을 앞둔 아들도 얻었습니다. 연구자의 길을 걷는 것도 좋지만 학부생을 지도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김 박사와 아내는 함께 이 학교의 교수가 됐습니다. 화학을 전공한 김영수 박사와 생명공학을 전공한 아내 김혜연 교수. 알츠하이머 연구는 이 두 가지 영역이 융합된 화학생물학이 필요한 분야라는데요. 서로의 것을 배우고 더 큰 시너지를 내기 위해 확실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셈이죠. 따로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한 거는 아니었지만 교수님은 어차피 이제 이 실험실을 이끌고 나가시는 대장인 거고 저는 이제 학생들이랑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런 그 진짜 실험을 할 때 필요한 팁을 제가 아무래도 실험을 좀 많이 했었으니까 좀 그런 팁을 좀 더 많이 주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은 중간에 이제 교수님까지 가기 전에 디스커션도 많이 하고 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김영수 박사의 연구실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하루를 보내고 이 늦은 밤엔 학생들의 논문 지도와 개인 연구가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먼저 가면 네. 들어가세요. 늦게 와요? 네. 애기 자기 전에 갈게. 수고하세요. 네. 같이 퇴근하고 싶진 않으세요? 같이 퇴근하고 싶죠. 같이 가서 또 애기도 보고 놀아주고 하고 싶은데 일이 또 금방 안 끝나가 일찍 안 끝나는 날이 종종 있다 보니까 저만 늦게 가는 날이 꽤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눈앞에 아른거리는 아들을 보러 집에 가고 싶지만 실험실 전체를 이끄는 책임자로서 정리할 것들을 뒤로 미룰 수 없다는 김영수 박사. 하루하루가 너무나 빠듯한 그에게 최근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생겼다는데요. 논문 자료 보는 시간을 쪼개 운동을 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이제 주위에서 계속 이제 운동을 해서 살을 빼라고 하시는데도 핑계를 대면서 운동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1년 반 전쯤에 돌발성 난청이라는 게 와서 왼쪽 귀가 잘 안 들려요, 제가. 정말 왼쪽에서만 누가 얘기하시면 잘 안 들리거든요. 그게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래서 이거를 낫게 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러면 운동을 좀 시작을 해서 오른쪽마저 돌발성 난청이 오는 건 좀 막아보자라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가 있다 해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는 법. 앞으로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그는 자전거 페달을 밟습니다. 결국 깊은 밤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온 김영수 교수.
아이가 자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오늘도 그 약속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녀왔네. 연구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넣어두고 부부의 오늘 이야기 주제는 역시 아들 이야기입니다. 먹었어? 헬로. 로이. 직접 두 눈에 담고 싶지만 혹 잠에서 깰까 조심스러운 아빠. CCTV로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보는데요. 아빠 늦게 와요? 일이 많아요? 늦게 오나요? 몇 번을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늦게 온대. 자고 일어나면 아빠 아침에 있을 거야. 계속 일이 많나요? 그래서 기다렸을 마음을 생각하니 이해심 미안함이 앞섭니다. 아침에 막 그렇게 물어놓고서는. 뭐 저렇게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지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너무 일을 많이 하는 데다가 성격도 제 그런 이런 좀 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땐 성격도 너무 까칠한 사람 같고 막 너무 많이 혼났어요. 저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해갈 때마다 진짜 굉장히 많이 혼나고 망신이라고 하면 망신일까? 막 이거 왜 이렇게 하셨냐? 왜 저렇게 하셨냐? 막 이러니까 진짜 그때는 좀 약간 얄미운 캐릭터였어요. 저한테는. 근데 제가 이제 학위 받고 나중에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좀 되다 보니까 그때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이 들었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했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를 이해하고부터 또렷하게 보였던 김영수 박사의 진심이 두 사람을 하나로 이어준 날, 그날도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네요. 얼마나 바빴는지. 진짜 혼자 놀 준비 다 있었는데. 해놓고 샴페인까지 주문해놓고 샴페인 마시면서 커피 마시면서 만화책 꺼내놓고 난 여기서 일하고. 이것 봐. 왜 해피 허니문 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일이 많았었기 때문에 짧게 갔다 오자. 짧게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고 오자라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사실 3박 4일이었나? 뭐 이렇게 그냥 잡고 갔었는데 3일을 그냥 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책이랑 들고 간 거를 옆에서 케인이 만화책도 보고 막 음악도 듣고 그냥 책 보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 일할 때. 그래도 뭐 나름 수영장 앞에서 수영복 입고 일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기분은 내더라고요. 같은 분야에 있다고 이해를 해줄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건 좀 다른 이유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같이 이렇게 살면서 같이 일해 보면은 이런 순간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 남들이었으면 한 이혼 10번 당했을 것 같은 일을 제가 종종 저지르는 것 같고,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넘겨주고 그거를 이렇게 다시 되새겼을 때도 아무렇지 않게 반응해주는 되게 고마운 사람인 거죠. 이거잖아. 놀라운 연구 성과가 있기까지 남편을 품고 이해한 아내 덕에 두 사람이 만든 사랑의 신약은 효과 만점입니다. 또 하나의 도전을 하고 있는 김영수 박사. 바로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입니다. 여러 의료 선진국에서 알츠하이머를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 치료제가 없는 것이 현실. 미국 바이오 협회에 따르면 하나의 약을 개발하기까지 평균 10년이 걸린다는데요. 개발 후보 물질을 선정하고 동물 실험과 임상 실험을 거쳐 상용화되기까지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지만 평균 성공률은 9.6%. 차이가 없을 거. 김영수 박사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할 신약을 만드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은요, 신약 재창출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이미 그 식약처나 해외의 FDA 기관들에서 임상 허가가 나 있는 약물들을 이제 저희가 모았습니다. 이 커다란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화합물 라이브러리에서 알츠하이머 치료 효과가 있는 약물을 탐색하는 그런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몇 가지 물질 정도를 테스트를 하신 걸까요? 이 연구는 1000개 정도의 화합물이 들어갔고, 그 화합물 중에서 저희가 약 40개 정도의 히트 물질을 선별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동물 실험에서는 5개 약물을 지금 사용을 해서 투약하고 결과를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임상 허가된 약물을 재탐색해 효과 있는 성분을 재발견하는 이 신약 재창출법은
약 개발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 획기적으로 시간을 줄여주긴 했지만 1000개의 화합물을 5개로 줄이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최종 선별된 5개의 약물은 다시 쥐 실험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알츠하이머병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실험쥐. 하나의 약물 실험을 위해선 평균 40에서 50마리의 쥐가 기본으로 필요하다는데요. 현재 이 실험실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허가를 받은 2건의 알츠하이머 관련 실험들이 진행 중입니다. 3개월 동안 효과가 있을 신약을 주입한 쥐들은 모두 1,600마리에 이릅니다. 여기 있는 쥐들은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유전자를 이식을 하여서 형질 전환을 시킨 마우스들이고요.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의 병리, 알츠하이머병의 증상이 고령화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마우스 모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사용할 이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환자들. 이를 위해 김영수 박사는 신약 후보 물질을 주사제가 아닌 누구나 쉽게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경구 투약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쥐에게 약물을 투여할 때도 쉬운 주사 투약이 아니라 입으로 직접 먹는 방식을 택해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약 후보 물질을 짧게는 2주, 길게는 석 달간 쥐에게 투약해 효과를 확인하는데요. 오늘은 약효를 테스트해보는 날입니다. Y메이즈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Y자 미로 실험이라고 하는 건데 알츠하이머나 다른 종류의 디멘시아 모델들의 이 기억력 테스트를 할 때 주로 쓰는 그 시험법 중에 하나입니다. ICR이지. 유전자 조작을 통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쥐가 약물을 복용했을 때 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Y메이즈 행동 실험을 통해 알아보려는 건데요. Y자 형태의 미로에서 새로운 공간을 찾는 것이 정상적인 기억력을 가진 쥐의 행동입니다. 약을 투여하지 않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쥐는 방향을 잃거나 갔던 곳을 다시 가지만 약물을 투여한 쥐는 정상 쥐들처럼 이미 지나온 길을 가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다니는데요. 약물을 투여한 쥐에게서 나온 이 의미 있는 결과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겁니다. 제 최종 목표는 제가 만든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약국에서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이 저희가 개발한 약을 드시고 알츠하이머병이 나으실 수 있게, 알츠하이머병이 멈출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제 마지막 그 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방과 치료 방법이 없는 미지의 영역. 알츠하이머 분야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김영수 박사. 병이 정복되는 그날까지 그의 열정 어린 모험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에게 과학이란 리얼라이프 히어로를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현실 영웅을 만들어내는 곳이 이 과학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마블 영화들 있잖아요. 그 마블 영화를 보면은 거기 나오는 모든 영웅들이 다 과학자입니다. 아이언맨 과학자고요. 헐크 박사학위 6개나 있는 과학자고요. 앤트맨도 과학자고요. 세상을 구하고 인류를 구했었던 수많은 과학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과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의 과학 관련된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과학이란 리얼라이프 히어로를 만드는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네. 투철한 연구 정신으로 화학 생물학 분야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 패에 감사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정말 이 주신 감사패가 의미가 있도록 빨리 알츠하이머병 치료, 알츠하이머병 진단이 가능해져서
더 이상 알츠하이머가 무서운 병이 아닐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